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우 방장이죠.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자, 오늘 모닝 토크쇼는요, 좀 더 색다른 거, 중독에 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삼각지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돌아가는 삼각지 배우 노래 생각나시죠? 제가 이제 배우협회 회장이고요. 이 동네 살면서. 그런데 이 동네가 갑자기 화랑거리였는데 술거리로 바뀌어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파서 이런 콘텐츠를 한번 택해봤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그러니까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일가 부근에는요,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화가들이 한 300명 내지 500명 가까이가 있었어요. 미술거리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창한 미술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화실, 화랑, 화방, 또 미술재료 판매상 뭐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모두 한 80여 개가 있었거든요. 2, 3년 전만 해도. 그런데 갑자기 이 동네가 젊은이들의 술 먹는 거리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가 이제 이태원하고 가깝기도 하고, 또 경리단 골목이 한때 잘 나가다가 또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각지가 화랑거리가 많이 쇠퇴되고 대신 술집 거리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술, 알코올 중독에 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중독하면 여러분 뭘 생각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알코올 있고요. 그 다음에 몽롱하게 먹는 약, 그거를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유튜브에서 또 걸리기 때문에 그냥 약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경마 중독도 있고요. 복권 중독, 담배 중독, 또 도박, 인터넷 중독, 심지어 쇼핑 중독까지 있습니다. 그 중독은요, 사실은 그 내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거를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금단 현상이 생기고, 집착이 너무나 강해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면은 반사회성이 되고요. 또 인격장애까지 벌어집니다. 자, 술이나 노름, 흡연, 경마,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가지고,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갖다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요 얼마 전에 이준석 씨가 얘기하기를 우리 서울 시내 무료 전철 타는 그 65세 이상이 가장 많이 타는 타고 내리는 데가 경마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종로 3가나 또 저기 경동시장 가는 제기동에 그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내리고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마장은 주말에만 있잖아요. 그 어쨌든 경마도 중독은 중독인데 한번 재미 들이면 못 빠져나온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은요, 고스톱 무지하게 좋아해요. 하여튼 저는 화투를 잘 못해가지고 하기만 하면 까지는데 어쨌든 그 중독 중에서도 그 무서운 게 술이에요. 술. 저는 술을 잘 못해요. 왜?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파개지고요. 또 두세 잔 먹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두드러기가 날 정도예요. 그래서 몸에서 알코올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게 없는가 봐요. 알코올을 소화하는 능력이 모자르는가 봐요. 그래서 술을 못 먹는데 그것도 큰 단점이에요. 친구들하고 아니면 그 동료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을 하면서 이런저런 주책 떨고 그냥 오만 가지 그냥 수다를 떠는 게 행복이긴 하지만 그 술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절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또 얘기할게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간추리 보이죠? 그냥 충북, 아주 그냥 아주 촌구석에서, 봄철이 되면 5월쯤 되면은 농사 짓는데 이제 모를 심잖아요. 모를 심으면 농료가 있어요, 농료.
모를 이렇게 심으면서 막걸리를 한 잔 탁 하고요.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모를 심고 또 그게 잡초를 제거할 때도 이렇게 손으로 긁었었어요. 지금은 뭐 전부 다 기계로 하지만 그거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오전 한 10시쯤 되면 이제 그 찬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둑에서 쭉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국수 또 반 그릇 한 그릇씩 또 잡숫고 그런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또 일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막걸리는 필수 조건 아니겠습니까? 맛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한 잔 먹고 그 알코올이 들어간 기분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보면 몽롱해지고 기분이 아주 업돼서 세상살이가 아주 즐거워지잖아요. 게다가 또 이제 수다 떠는데 또 반찬거리로 최고고.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알고 있는 그 삼각지 화랑거리에 대한 화가들 이야기죠. 화가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같이 이제 머리를 오늘 이발을 했는데 머리를 짧게 깔고 그런 것보다는 머리를 길게 깎고 코털이 쫙 나고 수염이 쫙 나가지고 좀 그냥 뭐라고 후줄구리하게 그냥 옷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그림을 그리는 담배를 이렇게 피우면서 그리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죠. 그런 반면에 저는 또 그런 거 하고는 또 싫어요. 화가면서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살고 싶어서 머리를 짧게 깔고 또 수염이 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화가들 친구에는요, 술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매일 술 안 먹으면 그냥 하루가 안 가는 그런 친구. 그냥 오후, 이제 오전은 좀 제대로 좀 일을 하다가 오후 5시나 6시쯤 되면 이제 집합 이래가지고 뒷골목에 할머니 집에 아주 그냥 술안주, 찌개를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1시간 내지 2시간씩 수다를 떨고 하루 일과를 마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한 50년 이상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거의 술 안 먹는 날이 없어요. 한 달에 30일이라면 29일 몸이 아프거나 출근을 못했을 경우만 술을 마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즐겁겠죠. 뭐 그냥 이야기하고요. 세상 뭐 그냥 욕이나 하고 또 주책이나 떨고 또 남 그 흠 잡고 그냥 남 비평하고 꼬투리 잡는 게 술안주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봐요. 근데 그 친구들 둘이 갑자기 요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상하게 동시에 가더라고요. 한 몇 달 사이에 갔는데 엄청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걔들이 엄청 참 마음이 넉넉하고 또 술 잘 먹고 알코올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이래 가면서 이야기도 재미있게 하고 구수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은 모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도 잘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인생의 참맛을 그 술로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나 아프다고 그러더니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봤더니 온갖 질병이 그냥 합병증이 돼가지고 석 달 만에 둘 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들어봤더니 술이 그 아까 잠깐 얘기했죠. 금 안 먹으면은 내성이 하도 독하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비 오는 날 같을 때는 그냥 김치찌개에다가 그냥 김치 하나에다가 그냥 막걸리 쫙 퍼가지고 목으로 꼴꼴꼴꼴꼴꼴 넘어가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간 친구 둘이 있었는데 또 다른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의 아들이에요. 우리 화가 친구의 아들. 그 아들은 평소에 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대를 나왔습니다. 공부도 잘하세요. 교대가 요즘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엄청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고 여자고 학교 선생하면 스승이라는 그 참 뭐라 그럴까 좀 명예로운 직책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다스리고 또 지식을 가리키고 세상의 올바른 정의를 가리키는 선생들, 물론 전교조 같이 약간 삐딱한 선생님도 있긴 있지만 대개는 스승이 된다 하면은 그래도 참 존경받고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그런 인식을 받기 때문에 교대를 들어가 가지고 학교 선생이 됐어요. 중학교 선생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 버릇이 생겼어요. 아까 그 얘기한 그 그림 그리는 친구들처럼. 그래가지고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맨날 끝나기만 하면 동료 교수들하고 이제 지나치게 싫어해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혼술을 마셔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그 친구가 음악적인 이 재질이 있어가지고 그 중학교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악기들을 가르쳐주고 애들한테 그 음악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선생님입니까? 학생들한테 오케스트라를 지교해가지고 공연을 해가지고 박수를 무지하게 받고 그 제자들 부모님한테 학부모들한테 얼마나 그냥 참 박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그 합창단에 돈 모아가지고 뭐 기금이 어떻게 조금 뭐 어떻게 됐던가 봐요. 그거에 걸려가지고 교육청에서 징계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때서부터 술을 엄청 마시게 됐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제 그 겨우 이제 젖돌이 되는데 그 애기 보는 앞에서도 술 마시고 부인도 교사예요. 중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하다가 서로 만나는데 아내가 그런 남편을 좋아하겠습니까? 술을 무지무지하게 먹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3개월 동안 정지를 받아가지고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서부터는 이제 달라진 거예요. 술로 지독하게 빠져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격 장애가 생기고 반사회성이 생기고 금단 현상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학생들한테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칠판 앞에 설 자격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징계를 또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강원도 산골 중학생들이 겨우 뭐 100명도 안 되는 1, 2, 3학년 다 합쳐서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중학교로 전근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역시 왜 가정생활을 이루고 아내가 기다리는 아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갔으면 그래도 좀 덜 할지 모르는데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참 하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이 숙식을 해결하니 또 외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술을 또 이빨 먹어가지고 그냥 맨날 교실에 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교장 선생님 보니까 술 냄새가 가득해가지고 교무실에 들어가기도 싫을 정도가 돼가지고 거기서도 또 항의가 돼가지고 또 징계를 먹었네. 그러니 우리 친구 화가 친구가 그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며느리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 그 참 해소시키는 뭐라고 그러는가 병원으로 좀 보냈어요. 2달 동안 감옥살이죠. 뭐 갇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면회 가가지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면서 우리가 술 때문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가 아들을 생각해서 좀 참아보고 이겨보자 그러면서 둘이 막 끌어안고 울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또 맨정신일 때는 또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엄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눈물로 해가지고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2달 있다가 나왔는데 또 술이야 또 술. 그래가지고 이 화가 친구가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죽고 싶대요. 그러니까 죽으려고도 했는데 경찰에서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또 살아나고 그 아들도 죽으려고 그러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구렁텅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술 중독 또 아까 얘기했지만 마약, 경마, 복권, 흡연, 도박,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맹세를 하고 이를 악물고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삼각지 미술거리가 술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탄스러워 술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중독에서 벗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치꺼프 하고 싶어요? 참으세요. 술, 글쎄요, 아까 얘기했지만, 참, 60년대 그 농사 짓는 어르신들께서 뭐를 심거나 아니면 논에서 그 잡초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벼를 벨 때 그 참 막걸리 한잔 하는 거는 참, 얼마나 참 좋은 그런 술입니까? 그런데 인생 망치는 술 중독은 당신을 망치고요, 가정을 망치고요, 세상을 망칩니다. 여러분, 중독에서 헤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호TV 오늘 모닝 토크쇼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영화가 김수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